안녕하세요. 도구 찍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목재 피스 박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굉장히 기본적인 나사의 특징들, 나사의 종류들 알려드릴 거고, 목재의 특성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사 피스 잘 박는 노하우들, 팁들도 여러 개 얘기해 드릴 건데, 이것만 좀 잘 숙지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초보자는 금방 탈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사 박는데 가장 중요한 팁 먼저 말씀드리면 프리드릴 작업이라고 하거든요. 프리드릴 작업이 뭐냐 하면 그 나사를 박기 전에 미리 구멍을 뚫어 놓는 걸 말해요.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렇게 목재에 미리 드릴로 타공을 해 놓으면 일단은 나무의 갈라짐이 훨씬 덜 하고요. 그리고 나사가 훨씬 반듯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이 드릴로 얼마나 깊이 타공을 해야 되느냐라는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정해드릴게요. 이 길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박을 나사 길이의 한 3분의 2 정도. 네. 그리고 뭐 굵기 같은 경우에는 나사 몸통 지름의 한 1mm 정도 작은 거. 네. 굵은 걸로 하면 당연히 결합이 헐거워지겠죠. 그러면 안 되고 1mm 정도 작은 걸로 이렇게 해서 타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사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나사, 피스, 스크류는 다 같은 말입니다. 나사의 종류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면, 이 나사 같은 경우에는 머리 부분이랑 몸통 부분, 끝을 기준으로 해서 종류를 구분할 수 있어요. 머리부터 보면은 이 머리 윗부분이 이렇게 평평한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을 접시머리 나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처럼 이렇게 머리가 둥그렇게 튀어나와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런 아이들을 둥근머리 나사라고 해요. 이 접시머리 나사 같은 경우에는 평평하니까 사실은 감추려고 많이 써요. 그래서 목공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접시머리 나사를 거의 많이 쓰는 것 같고, 얘는 튀어나와 있으니까 눈에 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조이거나 풀 일이 많은 경우, 보통은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둥근머리 나사를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조이고 풀 일이 많으니까. 그리고 요 머리 밑에 보시면 민자인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얘처럼 이렇게 돌기가 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돌기의 효과는 뭐냐면 얘가 끝까지 갈고 들어가면서 머리까지 박히는 거예요. 이거를 접시머리 가공의 효과가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효과는 사실 조금 미미해요. 그 다음 몸통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스크류에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얘를 나사산이라고 하고, 들어간 부분을 골이라고 합니다. 이 나사산이 이 피스 전체, 나사 전체를 감싸고 있으면 전체 나사산. 얘처럼 이렇게 일부만 있어. 여기는 이제 없죠. 일부만 있으면 부분 나사산이라고 해요. 이 전체 나사산 같은 경우에는 목재 결합할 때 있잖아요. 그 나사산이 이 목재를 빨아당기면서 고정되는 원리거든요. 근데 얘는 전체 나사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목재를 결합할 때 양쪽에서 다 빨아당기기 때문에 약간의 틈이 벌어집니다. 그거에 반해서 이 부분 나사산 같은 경우에는 한쪽은 빨아당기는데 한쪽은 그거에 같은 방향으로 딸려오거든요. 그래서 결합이 훨씬 더 잘 돼요. 네, 틈이 안 벌어지고. 그래서 목재 결합할 때는 보통 부분 나사산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긴 해요. 그 다음 이렇게 나사 끝을 보시면 얘처럼 그냥 끝까지 스크류가 가 있는 경우가 있고, 얘처럼 이렇게 끝에 날물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목재를 미리 갈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언급했던 프리드릴 효과가 있다라고 해요. 네. 근데 사실 효과가 그렇게 큰 것 같진 않고, 실제로 프리드릴 효과, 미리 타공한 효과를 얻고 싶으시면 미리 드릴로 타공하시기를 추천드리고,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볼 때 머리가 접시머리에 요 밑에 돌기가 있고 부분 나사산이면 끝에 이렇게 날물이 있는 요 아이를 목재용 피스로 가장 많이 추천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나사 처음 구매하실 때 좀 헷갈리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짚어드리는데, 이 나사의 이름, 그리고 아마 숫자 2개가 있을 거예요. 그 숫자 2개의 첫 번째 숫자 같은 경우에는 몸통 지름을 말합니다. 머리 지름이 아니에요. 몸통 지름을 말하고, 두 번째 숫자는 길이를 말합니다. 나사의 길이. 그럼 머리 지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표기를 하냐? 보통은 몸통 지름의 2배예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통상적으로 이제 목재용 피스로 많이 사용을 하는 경우에 이 몸통 지름이 한 4mm 정도. 네, 그걸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 머리 지름은 8mm 정도 나오겠죠.
그리고 길이 같은 경우에는 목재 두께의 한 2.5배에서 3배 정도, 그 정도 길이가 가장 적당합니다. 그렇게 하셔서 목재 피스 이제 나사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목재를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 텐데, 목재는 크게 집성목, 합판, MDF로 나눕니다. 집성목 먼저 보면은, 집성목 같은 경우에는 이 원목을 평행하게 이어 붙인 거예요. 그래서 나뭇결 방향이 존재합니다. 나뭇결 방향이 이렇게 존재하고, 피스를 박을 때 안쪽에 박는 것과 가장자리에 박는 것 중에 당연히 가장자리에 박는 게 갈라짐이 심하겠죠. 이 양쪽 면이 다 열려있는 모서리는 모든 나무 중에 가장 취약한 곳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뭇결이 나오는 방향과 나뭇결의 옆면, 이 둘 중에는, 이 둘의 가장자리에는 이 둘 중에는 어느 곳이 훨씬 더 취약할까요? 나뭇결이 나오는 방향이 훨씬 더 취약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목재 피스를 박은 경우에 훨씬 더 갈라진 현상이 심하게 일어나요. 그리고 얘는 나뭇결이 있기 때문에 집성목 같은 경우에는 이 옆면을 보시면 이쪽 옆면과 나뭇결이 나오는 방향의 옆면이 모양이 다릅니다. 물론 이 옆면 자체에 피스를 박는 일은 없지만 어쨌든 목재를 결합하다 보면 여기에 이제 나사가 들어가는 경우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 옆면에 대한 이해도 있으셔야 되는데, 이 나뭇결이 가로지르는 이곳과 나뭇결이 나오는 방향 중에 어느 곳이 훨씬 더 취약할까요? 나사를 박았을 때 갈라짐이 훨씬 더 심하냐면 이 가로지르는 방향에 나사를 박았을 때 훨씬 더 나뭇결이 잘 갈라집니다. 그걸 좀 이해하시고, 그러면 웬만하면 되도록이면 여기에 박는 게 좋겠죠. 결합할 때 그런 걸 생각하시고 목재 결합을 하시면 훨씬 더 갈라짐을 방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합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 합판 같은 경우에는 얇게 점인 나무를 나뭇결 방향을 반대로 교차해서 접합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옆에를 보시면 교차해서 접합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겉으로 봤을 땐 얘는 나뭇결 방향이 있지만 사실은 나뭇결 방향이 없는 거죠. 왜? 속은 나뭇결 방향이 반대일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뭇결 방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MDF 같은 경우에는 작은 나무 섬유를 접착제랑 같이 뭉쳐 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나뭇결 방향은 없겠죠. 이 나뭇결 방향이 없기 때문에 사실 나뭇결을 고려해서 피스를 박을 필요는 없고, 되게 일반적으로 가장자리는 취약하고 안쪽은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양옆이 열려있는 모서리는 정말 취약해요. 얘네들도. 그 점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목재의 특성이랑 나뭇결 방향을 고려해서 피스를 박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 자리에 박아야 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리드릴링 작업을 꼭 하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갈라짐이 훨씬 덜 할 거예요. 그 목재를 처음 구매하실 때, 나사를 처음 구매하실 때처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목재를 구매하실 때 목재를 선택하고 숫자 3개가 나올 텐데, 첫 번째 숫자는 두께입니다. 목재의 두께. 이거를 T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thickness라고 해서. 첫 번째 숫자는 목재의 두께를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숫자는 폭이라고 하거든요. 폭은 세로 길이를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길이, 그 다음 숫자 길이는 이 나뭇결이 나가는 방향, 가로 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고려하셔서 목재를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세는 이제 타공을 할 때든 이 나사를 박을 때든 최대한 수직을 유지하면서 박는 게 중요합니다. 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처음에 약간 약하게 해서 어느 정도 박아 들어가면은 고정이 되면 그때부터 세게 나눠서 박는 걸 추천드립니다. 원래 고수분들은 그냥 한 번에 밀면서 박는 게 훨씬 나은데, 여러분들은 초보자라서 그 과정에서 조금 방향이 틀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눠서 박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나사를 뺄 때 드릴을 들어 올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드릴 힘을 받아야 나사가 빠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낚시하듯이 건져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사를 뺄 때도 드릴을 누르고 계셔야 된다 라는 겁니다. 이거 생각보다 헷갈리시거나 손에 안 익은 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뺄 때는 눌러야 된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팁들,
그리고 나사의 특성들, 목재의 특성들을 이해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초보를 탈출하신 겁니다. 그럼 저희는 좀 더 유익한 영상 가지고 다음번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